자, 오늘 이제 나눗셈 연습 시작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눗셈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나눗셈은 지금 오늘 학습하는 두 자리 한 자리 나눗셈은 아니에요. 네,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나눗셈은 어떤 나눗셈이냐? 바로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한글로 얘기하면 몇백, 몇십 몇 나누기 몇십 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87 나누기 뭐 38 막 요런 나눗셈이죠. 요런 나눗셈을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할 때 아이들이 모르니까 직접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럼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내가 잘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료도 좋아. 그런데 왜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못하는데,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직접 가르치는 게 왜 아이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울까? 그 이유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하면요.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나눗셈에 가기 전에 이미 두 자리 나누기 두 자리나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에 대한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나눗셈을 잘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나 두 자리 나누기 두 자리의 전 단계로 다시 가야 됩니다. 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바로 한 걸음 뒤로 서서 그러고 먼발치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여유와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꼼꼼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학습지인데요. 자, 여기 왼쪽에 이제 나눗셈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눗셈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눗셈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안에 들어가 있는 28, 여기 지금 보이는 28이죠? 28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8개의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자, 28개의 초콜릿을 4개씩 나눠줄 거예요. 4개씩. 자, 그렇게 해서 총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나눗셈이죠. 제가 나눗셈 기초 강의에서 힘을 줘서 12개의 떡을 나눠주는 예로 설명을 했습니다. 28개의 초콜릿을 4개씩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가르칠 때는 저는 28개를 직접 그려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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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는요, 5개, 10개 단위로 그림을 끊어서 눈으로 보기 쉽게 그렇게 그려서 가르치시는 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4개씩 묶어서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자, 4개 한 사람에게 주고 4개 한 사람에게 주고. 자, 제가 나눗셈은 뭐라고 강조를 했죠? 예전에 나눗셈은 뺄셈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지금 사라지는 거 눈에 보이시죠? 28개 초콜릿이 4개 나눠주면 4개 줄어드는 거예요. 또 4개 줄어들어요. 또 4개 줄어들어요. 4개 줄어들어요. 다 없어졌어요? 아직 남았죠? 그럼 4개씩 4묶음 주고 나면 4개씩 4묶음 주고 나면 몇 개를 주고 몇 개가 남았죠? 4개씩 4묶음이니까 16개죠, 그렇죠? 16개인데 28개를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16개 나눠줬으니까 아직 28개에서 16개를 빼면 12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묶음씩 하나, 둘, 셋, 넷, 4명에게 나눠주고 한 묶음 더 줍니다. 4개. 그 다음 또 줘요. 이제 그 다음 또 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체 28개의 초콜릿이 모두 다 가지는 수만큼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죠. 그럼 나는 몇 개 남았어요? 28개 중에 28개를 다 나눠줬으니까 나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아직 나눠주지 않고 남은 수, 그걸 나머지라고 합니다. 나머지. 나눠주고 남은 거예요. 나눠주고 남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큼 나눠줬는지를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5묶음, 6묶음, 7묶음 나눠주니까 나는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몇 묶음 나눠줬는지에 대한 값을 물어볼 거예요. 그쵸? 7묶음. 그게 바로 이 나눗셈에서 몫입니다. 몫이에요. 그러니까 28개를 4개씩 나눠주면 몇 명에게 돌아가느냐? 7명에게 돌아간다? 그럼 그 7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값을 우리는 몫이라고 부른다. 몫이라고 부른다. 나눗셈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답이 바로 저 몫입니다. 그리고 태클을 많이 거는 것은 바로 나머지를 가지고 태클을 걸고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각 부분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28이라는 내가 처음에 가진 요 초콜릿 수는 나누어지는 수예요. 나누어지는 수. 그 다음에 이제 4개씩 나눠주잖아요. 그죠? 4개씩 나눠주는 그 나누는 수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제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안쪽에 요 나누기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를 비제수, 나눠지는 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밖에서 자, 구체적으로 빼는 수죠. 자, 4개씩 빼는 수를 제수, 나누는 수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값이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 7이죠. 그걸 몫이라고 합니다. 나눗셈 처음 세로셈으로 가르쳐 주실 때요. 세로셈으로 가르쳐 주실 때는 요 각 부분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결국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왜 하느냐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리,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를 왜 하는지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먼저 설명을 해줘요. 자, 이런 거 한번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야, 내가 추파춥스 사탕을 28개를 받아왔어. 누가 주더라. 그런데 그거를 애들에게 4개씩 나눠줄 거야. 그럼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물론 나눗셈을 연습하다 보면 그게 곱셈으로도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각 부분이 해당하는 이름을 다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씁니다. 자, 그러면 자, 28개를 4개씩 나눠주면 이제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자,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7명에게 나눠줄 수 있죠? 자, 그래서 7을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4개씩 나눠줄 건데 7명에게 나눠주니까 자, 몇 개가 다 사라지게 되죠? 예, 4개씩 7묶음이니까 28개가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는 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건 뺄셈이에요. 자, 그 뺄셈을 어디다 쓰느냐? 바로 처음에 나눠지는 수 28 그 바로 아래 자리에다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자릿수를 맞춰서 28을 씁니다. 그러고 나눠주는 거니까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눗셈을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누어 떨어지느냐? 4개씩 나눠주고 28개니까 다 나눠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안 싸우고 졌죠? 네, 남는 게 없어요. 나머지가 0인 나눗셈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만 먼저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좀 숙달이 되면 이제 28 나누기 4가 아니라 30 나누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30 나누기 4 하면 4개씩 나눠주고 나면 7묶음 나눠주고 나면 2개가 남아요. 그럼 이렇게 나머지가 생기죠. 그때 이제 나머지가 생기는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구구단에 나오는 그 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 7, 56이다 라고 하면 56 거꾸로 나누기 7 하면 8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곱셈이라면 왼쪽 방향으로 다시 처음 수로 돌아오는 게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안에 들어있는 나눗셈은 결국 4 곱하기 7은 28이라는 곱셈식을 거꾸로 28에서 시작해서 28 나누기 7은 4 또는요. 자, 교환법칙에 의해서 곱셈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7 곱하기 4는 28이라는 곱셈식을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곱했던 i 거꾸로 다시 찾을 때는 나눠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 28 거꾸로 나누기 4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8 나누기 4 할 때 그 4가 나누는 수고요. 그 다음에 7이 7묶음, 7묶음 나가니까 7이 바로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도 찬찬하게 나눗셈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 설명한다는 걸 전제하에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미 알아듣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뭐를 가르쳐 주셔야 되냐. 이 나눗셈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식을 어떻게 쓰는지를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는 나눗셈 가르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산식 가르칩니다. 검산이라는 것은 계산이 맞게 됐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게 검산이에요. 예,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검산식을 쓰는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색깔을 맞춰놨습니다. 자, 여기 있죠? 시작은 나누는 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이 나눗셈이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노란색의 나누는 수를 4를 씁니다. 자, 그게 몇 묶음 나눠졌죠? 7묶음 나눠졌죠? 자, 그러면 거꾸로, 자, 4개씩 나눠준 묶음이 7개니까, 자, 거기다가 남은 애 다시 거꾸로 더하면, 처음에 나눠지는 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는 되게 쉽게 합니다, 이걸. 자, 4 곱하기 7. 그러니까 얘가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수.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맞춰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30 나누기 4였으면 4 곱하기 7,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됐겠어요. 여기 나머지가 2개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 3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거나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생기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머지 자리에 0이 되느냐 아니면 나머지 자리에 어떤 수가 쓰여지느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검산식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연습할 수 있게 제가 프린트를 다 만들어 놨고요. 제가 만든 나눗셈 식은 전부 다 밑에 아래 검산식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애가 이해 못한다고 그냥 건너뛰시면 절대 안 돼요. 네, 하나의 세트로 설명하는 것과 검산까지 맞춰서 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갈게요. 근데 자, 왼쪽에는 뭐였냐면요, 나눠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몫이 한 자리밖에 안 되는 그런 나눗셈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초콜릿이 28개만 있을 수가 있어요? 초콜릿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95개의 사탕을 5명에게 나눠줄 때 몇 개씩 나눠줘야 되느냐. 이렇게 해도 나눗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나눠주다가는 해가 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5개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수가 크니까 5개씩 10묶음을 만들어 놔요. 10묶음. 네, 10묶음. 5개씩. 10묶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에서 이 10묶음도 뭉텅이로 빼는 거예요. 뭉텅이로. 네, 뭉텅이로 뺍니다. 자, 그러면 95개에서 5개씩 10묶음이면 50개잖아요. 그래, 95개에서 50묶음씩 확 빼버려요. 그럼 얼마 남아요? 95에서 10묶음 빼버리니까 45개가 남죠? 그럼 45개는 구구단어도 해결할 수 있는 두 자리, 한 자리, 옆에 이제 28 나누기 7과 같은, 28 나누기 4와 같은 아주 간단한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리 수가 굉장히 크고 나누는 수가 작아서 자그마하게 빼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뺄셈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10개씩 뭉텅이로 뺍니다. 자, 그래서 이 몫의 자리에 이렇게 10의 자리에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개씩 뺄 수 있으니까 일단 20개씩은 안 되죠. 5개가 10개 있으면 50개죠. 그럼 50개가 2개 있으면 100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95개의 사탕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뺄셈을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 10개씩 묶음으로 한 무더기만 빼요. 50개를 먼저 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남은 45를 다시 한번 5개씩 몇 묶음 뺄 수 있을까 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의 나눗셈은 이렇게 쉬운 나눗셈이든가
요렇게 몫이 커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나머지가 0이든 나머지가 생기든 그건 큰 차이점이 아닙니다. 나눠 떨어지느냐 나눠 떨어지지 않느냐는 큰 차이점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에 최대한 많이 근접해서 남김없이 주려고 하는 게 나눗셈의 목적이에요. 자, 그럴 때 이 밑에 나와 있는 나머지가 0이든지 아니면 나머지가 5로 나눌 때는 제일 크게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4예요. 그게 0이 되든지 나머지가 4가 되는지는 큰 차이점이 아니에요. 큰 차이점은 뭐냐? 몫이 한 자리로 나눗셈이 되는지 아니면 몫이 두 자리까지 확장이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연습하는 단계는 이렇게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에 몫이 커지는 단계로 연습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가 없는 것에서 뒤쪽에 가면 나눗셈 나머지가 있는 식으로 제가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순서대로 차분하게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눗셈 연습. 자, 이렇게 몫이 한 자리인 것과 몫이 두 자리인 거에 나눗셈, 나머지가 안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 나눗셈이나 한번 골라가지고 샘플로 2개를 하고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8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나눗셈 2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눗셈은 94 나누기 9예요. 94 나누기 9. 자, 94개의 초콜릿을 9개씩 나눠주는 거예요.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딱 봤더니 10개씩 나눠줄 수 있겠는데요. 네, 그죠? 자, 9개씩 나눠주는데 10묶음이면 90개인데 90개가 넘잖아요. 10개씩 나눠줄 수 있네요. 그러면 자, 몫에다가 10개씩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9개씩 10묶음이면 90이죠? 자, 90을 이렇게 쓰고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뺍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몇 개예요? 9개씩 10묶음 주고 나면 4개가 딱 남죠? 아, 이렇게 남네. 네. 그러면 4개는 9개씩 못 나눠주죠? 그러면 이제 나눗셈 못해요. 뺄셈 못해요. 네.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10묶음 딱 나눠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몫을 여기다 10을 쓰고, 나눗셈을 종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칸은요, 왜 써놨냐면, 9개씩 이렇게 10묶음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처음 연습시킬 때 쓰시라고 이렇게 옆에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게 4개니까 9묶음씩 이제 못 주니까 나눗셈을 끝내고 아래 검사식을 씁니다. 검사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9개씩 나눠준다 그랬죠? 자, 그런데 몇 묶음 나눠줬죠? 자, 빨간 숫자죠? 10묶음 나눠줬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몇 개죠? 4개죠? 자, 그걸 전부 다 합하면 바로 처음에 있던 94개의 초콜릿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옆에도 한번 가볼게요. 자, 옆에는 89 나누기 8이 있네요. 자, 89개의 초콜릿을, 계속 초콜릿만 얘기할 거예요. 자, 89개의 초콜릿을 8명에게 나눠줄 거예요. 자, 앞을 보니까 80개가 넘는데 8명에게 나눠주니까 8이 10개면 80이죠. 10개씩 나눠줄 수 있네요. 네, 10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나눠줄 거예요. 빼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80개예요. 네, 80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게 9개죠? 네, 10개 단위로 나눠주고 나니까 9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9개 네, 나눠줄 수 있죠, 아직도. 네. 8명에게 나눠주는데, 아직 9개가 있잖아요. 몇 개씩 더 나눠주면 돼요? 1개씩 더 나눠줍니다. 자, 8명인데 1개씩 나눠주면 8개잖아요? 뺍니다. 빼요. 자,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네, 남은 게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맞게 계산을 했는지 검사식을 써볼게요. 자, 처음에, 자, 8명에게 나눠준다 그랬죠? 자, 몇 개씩 나눠줘요? 11개씩 나눠주고, 이제, 그러고 다 나눠주고 남은 게 하나가 남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89개의 초콜릿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요렇게 나눗셈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방법 이외 말고 아주 기초적인 원리적인 나눗셈 처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짧게 해야지 좋아하신다,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알아듣기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막상 설명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막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그건 제가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진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번에 두 자리 나누기 두 자리나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까지 한번 충실하게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학습지 아이에게 이제 나누서 가르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즐거운 내용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이 아빠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